힘차게 잡아라 골든타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골든타임을 함께할 이 시간의 주인공이시죠. 자, 손영희 대표님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네, 잘 보냈습니다. 네, 요즘에 우리 증시가 그 3,000포인트가 이 3,000포인트대가 고점이 될 것이냐에 대해서 말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네, 네, 좀 그렇습니다. 대표님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지금 최고점을 찍고 지금 계속 한 3일째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우선은 기관과 외인의 지금 오늘 장을 보면요. 우위를 나타내고 혼조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미국 국채가 하락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 네. 조 바이든 대통령의 경기 부양책 네. 발표로 상승 동력이 됐지만 같은 날 제롬 파월 원장의 연설 발표가 있어 투자자들이 관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뉴욕 증시의 경우에는 약간 그 조정의 기미를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그 흐름을 사실 우리나라 증시가 뉴욕 증시의 흐름을 거스르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증시도 사실상 지금이 고점 아니냐 이런 분석이 가능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결과는 사실 주식은 뭐 신도 모른다고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만큼 조금 더 흐름을 지켜보시면서 그런데 이럴 때 또 무리한 투자는 역시 금물이라는 거. 뭐 언제나 무리한 투자는 금물이겠지만 특히나 이런 시점에는 보수적인 포트폴리오 운영이 중요하다는 점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골든타임을 제대로 잡아내려면요, 대표님. 네. 어떻게 보면은 또 현금을 갖춰야 될 때 총알을 좀 장전한 자세도 필요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좋은 기회를 잘 잡기 위해서 보수적인 포트폴리오 운용하시라라는 말씀 드리면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차트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 골든타임 놓치지 않으시도록 도와드릴 텐데요. 자, 노다지 같은 남자 손영희 대표님과 함께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첫 번째로 소개해 주실 종목 어떤 종목인가요? 오늘은 미래차에 관련된 종목을 준비했습니다. 아, 역시 또 자동차 관련 종목 요즘 장에서 빼놓으면 좀 섭섭하죠. 그렇죠. 네. 이제 미래차 하면 친환경차, 수소차 등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게 자율주행이라는 부분인데요. 아, 그렇죠. 네네네. 이제 스스로 주행하는 차가 이제 현실화되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자율주행에 관련된 종목 핸디소프트 준비했습니다. 아, 핸디소프트. 네, 그러면은 이 종목 그 업황에 대한 회사 소개를 좀 간략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회사는 소프트웨어 전문 회사입니다. 네. 우선 사물 인터넷 원천 기술을 기반으로 자동차와 IT를 융합한 커넥티드카 사업을 추진 중이어서 이 부분이 자율주행 관련 섹터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네. 이 사물 인터넷 자체도 워낙 좀 유망한 분야로 떠오르고 있는데 사물 인터넷과 자동차가 만났다. 그것도 굉장히 귀가 솔깃해지는 좀 그런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야말로 뜨는 섹터에 들어간 종목인 것 같긴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은 근데 저희가 이미 2020년 코로나19 장세에서 이미 학습을 한번 했어요. 네네. 이슈로 인해서 어느 정도 급등을 할 수 있겠지만 그런 경우에는 또 급락도 심하다는 거. 네, 맞습니다. 확실히 뭐 재무적인 상황이 좀 탄탄하게 받쳐줘야 좀 오래가는 종목으로 남더라고요. 네, 네. 그 골든타임을 위한 재무 분석도 함께 좀 부탁을 드릴게요. 네, 재무 추이를 보시면 잠시만요. 네. 네, 재무 추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사실 그 재무의 안정성이 신규 투자에 있어서나 아니면 또 매도 타이밍을 잡는 데 있어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네, 그렇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무 추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2017년, 2018년, 2019년까지 대규모 적자를 보이다가 2020년부터 2020년 2분기, 3분기부터는 턴 어라운드를 하면서 흑자 네. 전환되었으며 이 기업의 청산 가치는 주당 2,900원으로 지금 주가 3,000원으로 본다면 네. 기술적으로서 저평가 구간으로 볼 수 있고 그렇죠. 이제 막 청산가치 영역을 다가서는 그런 수준인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네, 네. 맞습니다. 그렇게 청산가치 영역에 살짝 지금 밑돌면서 접근을 하려는 분위기이고 여기에 또 자율주행 분야 자체가 워낙에 주목을 많이 받고 있고 성장이 유망하다라고 하기 있기 때문에 좀 동력이 더 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하겠네요. 네, 네. 모멘텀은 많이 있고요. 네.
실적이 성장이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네. 그래도 흑자 전환했다는 거에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흔히 이런 자율주행 이런 분야가 인프라를 갖추기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한번 그 인프라를 갖추고 거기에서 매출이 발생하고 성장의 속도가 한번 붙기 시작하면 비교적 꾸준하다는 그런 특성을 좀 볼 수가 있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 지금은 당장 그 영업이익 추이가 그렇게 높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향후에 좀 가능성을 볼 수 있을 때는 좀 유망하다 이런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사실 이 핸디소프트뿐만 아니라 자율주행 관련 섹터의 종목들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네, 많아요. 대표님. 그렇기 네네네. 때문에 이 업황 자체 자율주행이라는 테마가 어떻게 움직일지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자, 앞으로 자율주행 시장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완전 지금 반자율 주행이는 차에 네.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완전 자율 주행 시장은 한 10년 뒤면 65조의 규모로 음. 성장할 전망이며 네. 이 시장을 잡기 위해서 기업들의 발걸음도 지금 굉장히 빨라지고 있거든요. 네, 그렇죠. 각국이 이제 미래 경쟁차에 대한 경쟁에 나서면서 운전자 없는 자율 주행 시장이 앞으로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이제 자율주행이라는 분야가 완벽하게 자리를 잡으면 정말 우리가 어느 정도 양손을 편하게 하지만 차는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머지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율주행 관련돼서 사실 이제 자동차라는 것이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생활 필수품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렇죠. 이제 가전이죠. 네, 그렇죠. 자동차 없이는 생활이 안 되는 분들도 상당히 우리 주변에 많이 있기 때문에 자동차가 어떻게 말하면 제2의 집이 될 수도 있고요. 네, 맞습니다. 예, 무언가 나의 또 생명과 안전을 지켜줘야 되는 그런 중요한 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율주행 분야 몇 년째 지금 여전히 핫했지만 향후에 봤을 때도 꺼지지 않을 섹터임에는 분명해 보입니다. 네. 네, 그렇다면 차트를 보시면서 좀 접근해 가능한 좀 목표가라든지 지지선 한번 잡아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핸디소프트 차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네. 네, 핸디소프트 차트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네, 넘어왔네요. 핸디소프트의 일봉 차트인데요. 네. 코로나 이후 관리 종목을 탈피하면서 그 좀 강한 흐름이 나왔었다가 네. 최대 주주가 변경되면서 이제 52주 신고점을 찍은 후 이제 상승과 이제 하락을 반복하면서 이제 박스권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네. 아직까지는 그 박스권을 뭔가 뚫어낸 흐름까지는 아니지만 지금 네. 앞으로의 그런 추이를 좀 기대해 볼 만하다 이렇게 지금 보고 계신 거죠. 네. 2,700원과 2,650원 네. 선을 2,700원, 2,650원. 네.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네. 선을 주요 지지선으로 네. 손절을 잡고 네. 위로는 2,800원에서 네. 3,000원 구간을 네. 조정 시 매수하는 투자 전략으로 아. 접근하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2,650원에서 2,700원을 뭔가 데드라인으로 삼으시고 네. 또 2,800원에서 3,100원 정도면 그래도 신규 매수로서 타점이 괜찮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좀 네.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핸디소프트 투자에 좀 관심 있으셨던 분들 좋은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자, 자율주행에 여러 종목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손용희 대표님의 픽 기억을 해주셨다가 핸디소프트 아주 적절한 골든타임에 접근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손용희 대표님의 종목을 함께 살펴보셨고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제 순서입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꺼지지 않는 테마, 코로나19 관련된 종목을 준비했는데요. 네. 한국파마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파마의 경우에는 오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 2상 완료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틀째 상한가를 기록 중입니다. 자, 한국파마 함께 보시도록 할 텐데요. 지금 한국파마의 경우에는 지금 종근당하고도 좀 비교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한국파마 지금 갭상승하면서 올라선 그런 흐름 보여드리고요. 자, 종근당하고 왜 비교가 되느냐. 자, 종근당 관련돼서도 오늘 뉴스가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주가 차이가 꽤 나죠. 지금 종근당 같은 경우는 22만 9천 원, 거의 23만 원 선 넘보려는 상황이고 한국파마의 경우에는 4만 원대. 두 회사가 주식 수는 비슷하지만 주가에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포트폴리오적인 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가에 있어서 차이가 나는 걸로 보여지는데 자, 종근당의 경우에도
오늘 뉴스를 보시면 코로나19 치료제 관련 소식이 있었습니다. 자, 종근당 오늘자 검색을 해서 함께 보시게 되면요. 네, 뉴스로 한번 가보시면 지금 이달 코로나 치료제 조건부 허가 신청을 하겠다. 코로나 치료 효과에 대해서 지금 양호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같은 호재를 보이고 있는데요. 주가의 경우에는 지금 조금 10% 강세이긴 하지만 한국파마에 비해서는 다소 좀 무겁게 움직이고 있다. 한국파마의 경우는 갭상승, 지금 2연속 상승을 기록한 반면에 상한가를 기록한 반면에 종근당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묵직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것은 포트폴리오에 따라서 좀 무겁지만 조금 더 다양한 포트폴리오로 리스크 관리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좀 종근당 쪽으로 매기가 쏠릴 수 있다라고 보고요. 나는 지금 조금 단기적으로 바라보고 이슈에 접근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한국파마 동 종목에 접근하시는 것이 이 유사한 종목을 놓고 봤을 때에는 좀 다른 부분이다라고 분석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비슷한 종목을 놓고 분석을 해드린 이유가 있는데요. 자, 바로 코로나19라는 특정 테마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코로나19 작년에만 해도 뭔가 한다 카더라라는 말만 있어도 빵빵 뛰어 올랐었잖아요. 네, 그런 가운데서도 이슈에 의한 상승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2021년 여전히 우리는 마스크를 써야 되고 코로나19가 종식된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관련 테마에 접근하실 때는 이제 팩트에 기반한 차트를 보셔라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팩트라는 것은 실적이 될 수도 있겠고요. 지금 한국파마의 사례처럼 수출이 될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임상이라든지 수출 혹은 공급에 대한 허가, 이런 무언가 제대로 도장이 찍힌 사실에 근거한 뉴스에 좀 반응을 하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종목들과 관련된 회사들이 코로나19 관련 테마에 백신이 되었던, 키트가 되었든 치료제가 되었건 나서고 있는 흐름을 볼 수 있는데 이제는 이슈만으로는 부족하다. 무언가 숫자로 근거로 보여줄 수 있는 종목에 움직이는 것이 우리가 안정적인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더 현명한 접근이겠다. 이러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파마의 경우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요. 지금 재무추이를 잠깐 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한국파마의 경우에도 오늘 상한가를 연속으로 기록을 하긴 했습니다만 아직 영업이익 면에 있어서 그렇게 폭발적인 추이를 보여주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 접근하실 때에는 조금 더 이제는 그래 임상 이상 어느 정도 진척이 많이 됐지만 제대로 마무리가 되는지 그 다음에 3상으로 넘어가는지 그런 넥스트 스텝에 좀 관심을 갖고 특히 신규 투자의 경우에는 그러한 부분을 확인하고 접근하시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갭상승을 많이 이루어냈고요. 이틀 연속 이미 그 재료가 동반이 다 됐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추세를 지켜봐야 될 시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신규 매수 관점에서는 지금 추세 후 접근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지금 새로운 추세는 지금에 그려져 있는 지금 거의 지금 아주 가는 그래프를 그려내고 있는데 그 오늘의 시가와 전일의 종가 사이의 갭 그 이내에서 지금 그것만 해도 범위가 상당히 큰데 그 범위 내에서 그래프를 다시 그려낼 것이다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서 얼마나 더 멈추지 않고 호재를 만들어내느냐가 정말 진정하게 지금 원래는 2만 원대였던 주가가 3만 원 중반대 이상에서 저점을 만들어내는 그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자,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면 또 추가 조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신규 접근하시는 분들 기준으로 3만 5천 원 선을 기준으로 한번 매수 타이밍을 잡아보시길 추천을 드리겠고요. 자, 한국파마 특히 이렇게 상한가를 연속으로 기록한 종목의 경우에는요. 추격 매수 위험할 수 있습니다. 자, 골든 타임을 잡기 위해서는 다소 기다림이 필요하다. 이런 종목이라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네, 좀 한국파마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지금 저희가 이제 한국파마라는 종목 그리고 자율주행 관련돼서 핸디소프트 이렇게 두 개의 종목을 한번 보셨습니다. 사실 자율주행도 그렇고요. 코로나19도 그렇고 2020년부터 이미 좀 핫했던 그런 분야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네, 하지만 그 분위기가 좀 달라진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특히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는 무언가 완성차,
큰 회사 위주로 주목을 받았었다면 이제는 핸디소프트라든가 특정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또 그런 회사들의 또 매력을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좀 깨알같이 찾아주고 있다. 그렇게 좀 장세가 바뀌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한국파마 보면서 짚어드렸지만 여러 가지 또 세부 테마가 있었지만 이제 더 이상은 그냥 무언가 하더라는 풍문에 의해서 오른다기보다는 정말 무언가 증명을 했을 때 제대로 주가가 안정적인 상승세로 갈 수 있는 그런 흐름으로 좀 테마의 성격이 변하고 있다. 이런 좀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제가 코로나19 관련돼서요. 이런 뉴스를 봤어요, 대표님. 이제 코로나19는 백신을 맞았다고 다 종식이 된다기보다는 풍토병처럼 계속 우리 주변에 남아있을 수 있고 네, 맞습니다. 네, 저도. 언제든지 뭐 감염이나 또 집단 발병 사태를 일으킬 수 있다. 네. 늘 조심해야 된다. 이러한 언론 보도를 보기도 했는데요. 네. 그럼에 따라서 이 코로나19라는 테마가 아예 사라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코로나19 자체가 이전에 또 그런 사례가 있었잖아요. 코로나19도 어떻게 보면 그 호흡기의 호흡기 질환의 일종이다 보니까 예전에 메르스라든가 사스 관련된 치료제 혹은 뭐 말라리아 치료제가 주목을 받은 적도 있었고요. 네, 그렇게 되면서 예전에 다른 목적으로 개발이 되었던 치료제가 또 코로나19 테마로 인해서 떠오른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코로나19 테마를 한정 짓기에는 좀 이른 시기다. 여전히 뭐 백신도 나오고 있고 또 우리가 앞으로 코로나19를 종식시키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는 있지만 또 변이되는 바이러스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정말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전혀 새로운 치료 방법이라든지 아이템의 등장은 여전히 코로나19 테마를 흔들 수 있는 하나의 지표가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또 테마의 그런 테마 전체의 흐름의 변화를 지켜보는 것도 굉장히 이 골든타임을 잡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대표님.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변화가 있을 때 여러분들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도록 좀 쏙쏙 뽑아서 그때그때 제대로 된 타이밍에 좀 전달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타이밍이라는 게 참 중요하잖아요. 그럼요. 네, 뭐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데 타이밍이 중요하고 그러면서 이 주식의 매수 매도 타이밍도 정말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하죠. 맞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뭐 어떤 분들은 그런 말도 하세요. 매수보다 매도가 더 어렵다. 네, 저도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또 네. 수익을 보면 본대로 또 조금 지금 뭔가 손실권에 있으면 손실권에 있는 대로 뭐 수익을 보면 더 벌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갈등이 생기고요. 또 조금 밑돌기 시작하면 이거 더 빠지기 전에 얼른 나와야겠다 또 이렇게 갈등을 하기도 하거든요. 네. 네, 그러면서 이 매수 매도 타이밍을 잡는 것도 또 현명한 투자에 있어서 중요한 방법이다. 왜냐하면 같은 삼성전자 주식을 샀는데 어떤 분은 돈을 벌고 또 어떤 분은 또 아쉽게도 조금 손실을 보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것을 가르는 것은 바로 타이밍이고요. 네. 그렇게 타이밍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이렇게 골든타임으로 인사를 드리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맞습니다. 네, 네, 손영희의 골든타임, 잡아라 골든타임. 오늘 이번 주 순서는 여기까지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장에서도 골든타임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꼭 좀 잡아내셨으면 좋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번 주 장이 이제 내일 하루밖에 남지 않았지만 네. 좀 이번 주 잘 마무리하시라고 대표님 응원의 한마디 해주시죠. 네. 우선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변동성이 큰 장이잖아요. 네, 그렇죠. 네, 이미 많이 오른 종목보다는 아직 시세를 분출하지 않은 종목 위주로 투자하시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아까 앞 시간에도 LG전자도 짚어드렸고 아까 대표님께서 픽해오신 핸디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청산가치 영역을 막 돌파하려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올랐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저평가되고 있는 종목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것을 또 찾는 게 저희들의 역할이겠지만 자, 그러한 종목들 저희가 찾아드릴 때 한번 좀 체크리스트에 넣어두셨다가 꺼내보시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자 재미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내일장에서도 여러분들의 골든타임 잡는 거 응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희 나우경제TV 좋아요, 구독, 댓글로 적극적인 참여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